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퇴직 전에 꼭 없애야 할 지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요, 우리가 직장에 입사해서 매해 월급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느 해는 조금 올랐고요, 어느 해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급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졌다고 고민을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내 집 마련하느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느라고요, 우리는 늘 빡빡하게 생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 고민을 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요, 현재가 수입과 지출의 피크점인데요, 만약 이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비 없이 퇴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퇴직 전에 피크점에 오른 소득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출은 우리가 퇴직했다고 해서 그 방향을 바꿔갖고 무조건 줄일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퇴직을 맞이한다면요, 수입이나 소비 지출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적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을 거고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을 선택했다면 그 금액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현장에서 한 27년 동안 상담하다 보면요,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신 분들도 많고요, 개인연금도 아까 말씀드린 그 돈 때문에 고민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많이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그대로라면, 아니면 조금 준 상태라면 퇴직금이나 목돈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지출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고 은퇴나 노후 생활을 좀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보내려면요, 퇴직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준비하는 것 중에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출을 퇴직 후에 갑자기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퇴직 후에는 달라진 소득에 적응하는 그런 단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때요, 집값이 폭락하기를 무주택자들은 많이 바랐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이 많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정부도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개개인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좀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도 마찬가지로요, 어느 날 갑자기 퇴직 후에 갑자기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서서히 줄여나가서 퇴직 후에는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2가지를 좀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좀 식상하지만 일단 가계부를 써보셔야 합니다. 제가 강의에 가서요, 가계부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손 드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강생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몇 명 계시면 그 중에 한두 분 정도가 가계부를 쓰는 정도입니다. 그 연배가 되면요, 사실 가계부라는 게 그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요, 써봐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잘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출을 줄이려면요, 내가 뭘 쓰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써보셔야 되고요, 계속 쓰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3개월만은 꼭 써보시기를 제가 조언 드립니다. 일단 수기를 쓰면 가장 좋은데요, 나중에 합산하는데 좀 번거롭기도 하시고, 요새는 IT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가계부 앱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앱들을 사용해서 3개월만 가계부를 꼭 써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써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합산을 내서 각각의 지출 항목들을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정말 불필요해서 당장 없애야 되는 지출은 없애고요,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지출은 서서히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아마 3개월 동안 가계부를 써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썼나 첫 번째 느끼시고요, 내가 이런 지출에 이렇게 많이 썼나 이런 거를 또 한 번 느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가계부를 쓰셨다면 저는 미래 가계부라고 표현하는데 은퇴 후에 예산을 좀 수입하셔야 합니다. 그때 수입과 지출을 예상을 하셔갖고요, 수입은 대략 3대 연금이나 어떤 현금으로 내가 은퇴 생활을 할지 추정을 하셔야겠죠. 지출은 아이들이 독립한 이후에 두 부부가 사는 걸 기준으로 해갖고
뭐 관리비나 주부식비, 뭐 세금, 경조사비 등등해서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3개월 동안 쓰실 필요 없고요. 배우자하고 두 분이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현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갑자기 노후와 은퇴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요. 야,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다. 따라서 현재 가계부를 쓰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잡아내는 거. 두 번째, 미래 가계부, 즉 예산을 세워서 미래의 수익과 미래의 지출을 예상해서 지금부터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은퇴 후를 준비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의 주제를 퇴직 전에 꼭 줄여야 할 3가지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계부를 쓰셔서 개인적인 지출은 줄여보시고요. 경험적으로 제가 볼 때 이 3가지는 꼭 줄여야 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 지출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쓸데없는 보장성 보험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고요. 그 중에 제가 보면 쓸데없는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보험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쓸데있는 보험에서도 불필요한 특약들을 좀 빼서 보험료를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요, 아이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 그리고 내주고 있는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는 아이가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출이 있으시다면 대출 원리금이 이제 많이 부담이 될 거고요. 원리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워낙 대출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원금을 이거 다 상환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원금을 다 상환해서 대출의 원리금이 안 나가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이 소득의 피크점이고요. 이 소득의 피크점일 때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부담은 되고 좀 아깝기는 하지만 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노후나 은퇴 준비를 그만큼 하지 못하시겠죠. 하지만 내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퇴직 후에 소득이 급격하게 규모가 줄어들고요. 액수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한 보험료하고 많은 대출 원리금을 내시게 된다면요, 은퇴나 노후 생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나이에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삶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요. 일단 퇴직 전에 쓸데없는 보험 정리하고 대출 원금을 가능하면 많이 갚으시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은 차 좋아하시죠? 근데 여태까지 산 차로 이제 만족을 하시고요. 이제 다시 신규로 새 할부차는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매월 나가는 할부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차라리 그 할부금으로 은퇴나 노후 준비를 더 하시는 게 낫고요. 퇴직 후에 만약에 할부차 할부금을 계속 내야 된다면요, 노후 생활이나 은퇴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 전에 줄여야 할 지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는요, 최소한 10년 전에 시작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된다면 최소한 5년,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